자, 앞서는 그냥 뭐 방금 연습 문제 풀었던 것처럼 니켈 뭐 이런 원자, 그 원자가 그냥 어떻게 배치되느냐,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CCP 맨 처음 배웠고요. 그 다음에 HCP도 배우긴 배웠죠. 근데 사실 HCP는 HCP의 존재만 배우고 그 HCP가 또 어떤 성격을 갖는지는 잘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왜냐면 1학년 때는 HCP에 대해서 그렇게 잘 묻진 않거든요. 그래서 HCP는 그 존재만 우선 알아두시고, 만약에 학교에서 HCP까지 얘기를 하면 그때 HCP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선은 CCP가 중요하고, 그 CCP가 누구랑 또 결론적으로 같아진다? FCC, 면심입방이랑 같아진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FCC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무슨 자리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FCC가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틈새 자리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온 결합 물질,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 우리 주변에 사실 별로 없어요. 천지백갈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 어마무시하죠. 예를 들면 바닷물이 거기에 다 뭐가 녹아 있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들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닷물 퍼다가 끓이기만 하면 고슬고슬하게 그 이온 결합 물질을 얻어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소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생각해 보면 우리 지구에 천지 빼까리로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NaCl 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CaF2 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 뭐 ZNS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 저런 물질들을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온 결합 물질을,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온 결합 물질도 굉장히 규칙적인 그 뭐냐면은 유니셀이 있고 그 원자들마다 격자 구조가 있는데, 그 녀석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할 얘기가 시험에 막막 나와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을 생각하냐면,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을 생각할 때는 요 음이온이 이게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음이온으로 우선 뭐를 만들어 놓고요, 격자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때 만들어지는 틈새 자리, 그때 만들어진 요 틈새 자리 보이세요? 그때 만들어지는 요 틈새 자리에 양이온이 끼어 들어간다 라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실제로 저 전략이 전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냐? 그건 아니에요. 이온 결합 물질은 그냥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모여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규칙적으로. 근데 그 규칙을 인간이 어떻게 파악하면 편하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반복되어 있는 녀석의 진실이 가나 이게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게 진실일 때, 인간이 가나 가라고 분석하느냐, 나가 나라고 분석하느냐는 인간의 관점일 뿐인 거죠. 거기서 인간이 어떤 관점을 취하겠어요? 되도록이면 불편하게 정하겠어요? 되도록이면 편하게 정하겠어요? 인간 입장에서 편하게 정하겠죠. 그 편하게 정하는 방법이 바로 요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빠 이름이? 춘영이. 춘영이 왜 기절하고 그래? 왜 엎드려서 이래. 춘영이 힘내주셔야 겠죠? 방금 춘영이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자, 봅시다. 춘영이. 자, 어쨌건. 자, 그러면 음이온이 격자를 형성하고 틈새자리에 양이온이 배치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일.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보통은 양이온보다 음이온의 크기가 더 큽니까? 더 작습니까? 보통은 양이온보다 음이온이 더 큽니까? 더 작습니까? 보통은 음이온이 더 크죠.
왜요? 왜냐하면 양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자 간에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전자 간에는 청력이 있죠. 그러면 전자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음이온은 전자 간 청력 때문에 사이즈 업이 된다고요. 무슨 말 되겠죠? 근데 양이온은 기존에 있던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에 원자핵이 전자가 몇 개 없어져 버리니까 원자의 입장에서 전자들을 더 강하게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전자 개수가 줄어드는 만큼. 그래서 양이온은 그 크기가 수축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둘 중에 기본적으로 어디가 더 커요? 이게 더 사이즈가 크죠.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뭔가 구조를 만든다고 할 때 뭔가 조그만 거 채워놓고 거기에 큰 걸 채우는 게 편해요. 큼직하게 해놓고 조그만 걸 끼워 넣는 게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온결합 물질을 이해하는 전략이 요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엔 인력이 나타나요? 청력이 나타나요?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쿨롱 인력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쿨롱 인력은 밀어내는 힘이에요?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끌어들이는 힘이니까 이때 어떻게 생각한다? 틈새 자리에 채워진 양이온과 음이온은 기하학적으로 서로 뭐 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틈새 자리에 채워진 양이온과 기존 음이온은 서로 뭐 한다? 서로 접한다라고 가정하면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알겠어요? 왜? 뭐가 나타날 테니까? 인력이 나타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그 이온 결합 고체 결정 구조가 나타날 때 그걸 이해하는 인간의 방식입니다. 알겠죠? 이제 여기서 이 틈새 자리 방식 틈새 자리 방식. 자, 틈새 자리를 분석을 하는데 이때 첫 번째 요거 자 앞으로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면 뭐 딱 봐도 양이온 얘기하는 거겠어요? 음이온 얘기하는 거겠어요? 딱 봐도 이제 앞으로 내가 음이온을 이렇게 쓸게요. 요 음이온이 FCC인 경우 음이온이 FCC인 경우 자 틈새 자리가 몇 가지가 있었죠? FCC면 틈새 자리가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인데 크기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크기로는 두 가지죠. T 플러스 T 마이너스가 있는데 둘이가 겹쳐지지 않을 뿐이지 크기는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크기만으로 보면 두 가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팔면체. 자 팔면체는 R 플러스에 대한 R 마이너스의 비율. 자 여기서 아이고 R 마이너스에 대한 R 플러스의 비율. 자 여기서 당연히 마이너스는 음이온 얘기하는 걸 거고요. 여기에 있는 플러스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양이온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값이 얼마라고 내가 외우라고 그랬죠?
루트 2 빼기 1 아시겠습니까? 이때 배위수 얼마예요? 당연히 양이온의 배위수 얼마예요? 양이온 배위수는 6이라는 거 알겠죠? 양이온 주변에 음이온이 6개가 붙어 있을 때 그게 팔면체 구조를 이룬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고 이러한 기하학적 상황을 이제 더 이상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이 사실을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두 번째, 이 t 플러스 마이너스. 자, 테트로이드러니까 4면체 자리죠. 4면체 플러스 마이너스 자리 같은 경우는 음이온에 대한 양이온 비율이 얼마였어요? 2분의 루트 6 빼기 1이었죠? 얘는 양이온 관점의 배위수 얼마였어요? 4였죠? 양이온 주변에 음이온 4개가 들러붙어 있어야 그거 4면체 구조를 이루잖아요. 그죠?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때 두 번째 이 그러면 음이온이 꼭 FCC 1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럴 리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음이온이 FCC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사실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FCC가 아닐 경우의 수 뭐 몇 개 없겠어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어요. 무엇이 아닌 경우의 수는 무악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공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교육용으로 가리키는 게 몇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몇 개 중 지금은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석연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요? 석연 잠시 어디 가려고 그랬죠? 그래 춘영아? 석연이 어디 가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안 돼. 그렇죠. 석연아 힘내야겠죠? 그래.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는 바로 요 음이온이 SC 이 말 기억납니까? SC? SC 기억나요? SC 뭐 줄임말이에요? SC 뭐 줄임말이에요? 요거 첫 시간에 있습니다. SC 뭐 줄임말이에요? 심플 큐빅. 그렇지. 심플 큐빅이요. 그래서 심플 큐빅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단순히빵.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음이온이 FCC가 아니라 단순히빵으로 배치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순히빵 뭐였는지 잠깐 리마인드를 위해서 한번 그려보면 오케이. 자, 뭐 그린 겁니까? 정육면체 그린 겁니다. 정육면체 단위세포 그린 겁니다. 여기에 심플 큐빅은 음이온 공이 어디에 배치되는 거예요? 심플 큐빅은 그냥 바로 곡지점에만 곡지점 여기에만 공이 배치되는 걸 단순히빵이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당연히 음이온이니까 반지름 뭐라고 할까요? R-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틈새 자리는 당연히
앞서 FCC에서 나타났던 틈새 자리하고 똑같겠어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어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자, 그게 뭐냐? 이렇게 됩니다. 짜잔. 뭐 그린 건지 알겠어요? 자, 요 유니셀, 심플 큐빅 유니셀에다가 내가 뭐 더 그린 건지 알겠어요? 바로 얘 대각선. 얘 3차원 대각선 4개를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정육면체면 당연히 이 대각선이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이 한 점을 무게중심으로 하는 짜잔 틈새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틈새 자리 반지름을 R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틈새 자리에 양이온이 들어가고 음이온이랑 쿨롱 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접하게 생각하라고 했었죠? 접하게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접하는 기하학적 구조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렇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얘가 요렇게 접한다는 얘기고 요렇게도 접고 요렇게도 접하고 요렇게 접하고 요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은 저 틈새 자리에 몇 개의 공이 접하고 있어요. 몇 개의 파란 공이 접하고 있어요. 8개의 파란 공이 접하고 있죠? 그럼 이 경우는 저 빨간 공의 배위수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배위수 8.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R-에 대한 R 플러스 비율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계산해 봅시다. 시작! 계산해 보세요, 빨리.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자, 완성한 사람 나한테 얘기해 봐요. 루트 300에 정답! 스 대단해요. 버르버르버르바 루트 3 빼기 1이라는 거 알겠어요? 자, 이거 사실은 중학생 정도의 기하학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자, 왜냐? 얘를 분석할 때 이 파란색 공들끼리도 접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바로 2R 마이너스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가 접할 테니까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3D 대각선 길이는 여기에 있는 2R 마이너스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루트 3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루트 3 요거 안에 누구 길이가 있나고요? 바로 R 마이너스도 하나 있죠? R 플러스는 2개 있죠? 그리고 R 마이너스 한 번 더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하고 이렇게 한번 접하잖아요. 그게 요 3차원 대각선이잖아. 그럼 요거 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우리 기하학 공부하는 거예요? 화학 공부하는 거예요? 화학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증명과정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외워. 숫자를 외우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이겠죠? 이게 저 양이온 입장에서 배위수 얼마? 양이온 입장에서 배위수 얼마? 8. 알겠죠? 예?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2분의 루트 6 빼기 1, 그 다음 루트 2 빼기 1,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외울 거 루트 3 빼기 1. 알겠죠? 요 세 개의 수치를 요 결정 구조 분석할 때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음이온이 FCC인 경우, 그 다음 음이온이 심플 큐빅인 경우 말고도 있을까 없을까요?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 수준의 교육용으로는 요 두 개면 차고 넘칩니다. 알겠죠? 요 두 개에 대해서 조금 일반화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여기 줄게요. 이제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시우사. 자, 그럼 두 번째 2. 틈새 자리.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바로 빨간색으로 적을까? 인터스티시얼 사이트라고 했었죠. 인터스티시얼 사이트라고 했습니다. 요 녀석의 분석. 세 번째 3. 양이온의 배위수가 클수록 틈새 자리가 뭐한다. 자, 잠깐 이제 밑줄 쳐놓고요. 자, 그럼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살짝 귀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귀납적이니까 막 완전히 수학적으로 막 증명하다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들을 싹 끌어모아 보자고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R 플러스 나누기 R 마이너스. 이때 CN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CN. 자, CN은 뭐 줄임말이죠? 배위수 줄임말이죠. 영어 표현으로 코디네이션 넘버, 그걸 우리말로 배위수라고 했었죠. 자, 배위수가 만약 4였어요. 그러면 음이온 크기에 대한 양이온 크기 비율이 얼마였죠? 얼마였어요? 바로 2분의 루트 6 빼기 1이었죠? 이거 숫자로 바꾸면 뭐예요? 2분의 루트 6 빼기 1 숫자로 바꾸면 0.225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6이 있어요. 배위수가 만약 6이면 그 비율 얼마예요? 루트 2 빼기 1이었죠? 숫자로 대강 바꾸면 어떻게 돼요? 0.414고요. 그죠? 그리고 배위수 8이 있어요. 배위수 8. 보이세요? 그 배위수 8이면 요 비율이 얼마였어요? 루트 3 빼기 1이었죠? 보이세요? 루트 3 빼기 1. 잘 안 써지냐. 이거 숫자로 대략 바꾸면 0.73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어디까지나 귀납적인 거죠. 나와 있는 결과들을 수집을 해보았더니 배위수가 커질수록 바로 요 틈새 자리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크기가 커진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용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게 왜 그러냐?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인력이 있죠. 그런데 음이온끼리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음이온 간 청력 때문에 음이온 간 청력 때문에 배위수가 커지면 음이온끼리 가까워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음이온끼리는 청력 나타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배위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모여야 되는 음이온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음이온 개수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음이온끼리 청력인데 그런 음이온도 많아진대요. 그러면 서로 밀어내는데 그런 밀어낼 것들이 많아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음이온끼리 가까워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덩달아 양이온 틈새 자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커지겠어요? 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간단 기하학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난 서너 번의 고체 결정 구조 이해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만 할 수 있어도 나와 함께 배우지 않은 결정 구조를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요 그림은 필요 없겠죠? 요 지워도 되겠죠? 춘영아? 다 그렸어요? 그렇죠. 지운다. 지우서. 쑥쑥쑥쑥. 지우서. 이때. 배위수가 4, 6, 8인데 12가 있을 수 있어요. 12가 있을 수 있어요. 관용? 그러면 양이온 반지름에 대한 음이온 반지름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뭘까요? 바로 방금 관영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1입니다. 자, 이해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러분 혹시 요거 기억나요? CCP 혹은 HCP의 로컬 구조. 요거 앞서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만약에 이제 기억이 안 난다면 내 교재에 예쁜 그림들이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어디 있었냐면 CCP 같은 경우는 요 그림이 그림 11 교재 그림 11에 있었고요. 아니, 얘가 그림 12고요. 얘가 그림 11에 그 로컬 구조 그림이 있어요. 너 교재 읽고 자시고 간에 내가 수업 시간에 그려봤어요? 안 그려봤어요? 다 그려봤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그렸던 건데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그리면요. 자, 어떻게 그렸더라?
예, 나는 그래 보려고요. 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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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보십니까?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린 건 내가 보통 몇 층이라 그랬어요? 노란색으로 그린 건. 노란색으로 그린 건 2층이었잖아요. 그럼 2층 밑에 깔린 게 뭐였어? 2층 밑에 깔린 게. 그게 1층이잖아. 그럼 만약에 1층의 공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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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려서 흰 공으로 그린 게 지금 1층. 이라면 당연히 또 3층은 어디에 있어야 돼? 3층은. 3층은 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이럴 때 만약에 3층의 공이 3층이 만약에 여기 깔려. 그걸 뭐라고 불렀어? 3층이 여기에 깔린 건 HCP라고 했지. 3층이 여기 깔린 걸 뭐라 그래? 요걸 CCP라고 했었지? 외우셔야 돼. 알겠죠? 이때 편의상 요 2층에 있는 요 무게중심 요거를 기준으로 그래서 3층의 공이 깔려. 3층의 공이 올라가. 3층의 공이 올라가. 그러면 지금은 HCP를 그린 거야? CCP를 그린 거야? 지금은 편의상 CCP를 기준으로 그려놓은 거야. 알겠죠? 이럴 때 요 빗금친 공의 배위수 얼마야? 12지? 1층에 3개, 2층에 6개, 3층에 3개 접해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기억나죠? 그렇다면 만약 어떤 양이온이 HCP 혹은 CCP 기준의 요 노란색으로 빗금친 자리를 채운다면 그때 배위수가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은 1층의 공이 됐건 2층의 공이 됐건 3층의 공이 됐건 크기 같은 공이에요? 크기 다른 공이에요? 크기가 완벽하게 같은 공들의 쌓임이죠? 그러니까 배위수 12가 나오려면 그 양이온 크기하고 음이온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비슷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엄밀하게 같아질 수 있을까요? 같아지는 건 불가능할까요? 뭐냐면 다른 애들끼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비슷한 정도가 되면 양이온 입장에서 음이온을 12개를 거느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마치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여러분의 그 모래사장 가서 그 두꺼비집 만들어 봤죠? 이게 뭐 초등학교 때 해보잖아요. 이렇게 막 놀이터 같은 데 가서 물 좀 부어가지고 모래에다가 손 딱 놓고 모래 이렇게 딱 쌓은 다음에 이렇게 싹 빼면 우르르 무너져요. 한동안 그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공 13개로 구조를 만든 다음에 똑같은 공 13개로 구조를 만든 다음에 요 빗금축 하나를 쏙 빼는 거야. 그럼 중간이 비겠지. 거기에 다른 양이온을 탁 넣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양이온의 배수가 12가 되어 나타날 수 있고 그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크기 비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배수에 따라 저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크기 비를 저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배수가 커질수록 틈새 자리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됐죠?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해. 자, 썼습니까?
썼죠. 자, 썼습니까? 그럼 요 상황 이해했죠? 그 다음 지울게요. 지운다. 자, 요칸 지워도 되겠어요? 요칸 지운다. 후이샤. 그 다음 4. 전략 4. 3. 바로 3이라고 씁시다. 이 다음 3. 실제 이온 결정 구조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 끼리는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할 수 있지만 음이온 끼리는 접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음이온끼리는 접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겠어요? 음이온끼리는 뭐가 있으니까요? 청력이 있으니까요. 맞나요? 청력 있는 애들끼리 접해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1. 음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양이온 반지름의 실제 존재 구간은 바로 0.25보다 살짝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0.414보다는 살짝 작아져야 합니다. 이럴 때 양이온은 배위수가 얼마가 될까요? 이 조건에서 양이온 배위수가 얼마가 될까요? 4가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0.25다 아니 2분의 루트 6 빼기 1이다 루트 2 빼기 1이다 루트 3 빼기 1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하학적인 분석은 양이온, 음이온이 접하고 있는 것에 동시에 누구들끼리도 접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음이온끼리도 접한다고 가정을 해야 기하학적으로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음이온끼리 접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접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양이온이 기하 분석 결과보다 살짝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양이온이 살짝 크면서 살짝 커지면서 주변 음이온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양이온이 살짝 커지면서 주변 음이온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살짝 밀어내겠죠. 그러면 양이온에 접하려고 왔던 음이온들이 양이온이 밀어내면 음이온들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음이온들이 한 발짝 물러나면 음이온끼리 접하게 되겠어요? 음이온들끼리 살짝 떨어지게 되겠어요?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렇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왜 0.414보다는 작아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이온이 계속 커져서 0.414 근처가 되면 몇 배 위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6배 위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6배 위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양이온이 살짝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분속으로다가 요 음이온 크기 비율에 대한 양이온 크기 비율 보이시죠? 그럼 얘가 만약에 배위수가 6이 되고 싶다.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다가 어느 영역 안에 들어야 되겠어요? 배위수가 6이 되고 싶다면 어느 영역 안에 들어야 되겠어요? 바로 요 비율, 정확하게 루트 2 빼기 1이 되는 이 비율보다는 살짝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커질 수는 없고 누구보단 작아져야 되겠어요? 바로 0.732보다는 작아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요 양이온과 음이온 크기 비율이 요걸로부터 그 양이온의 배수가 8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이제 또 그 영역의 크기가 어디 영역이 되면 되겠어요? 자, 바로 루트 3 빼기 1. 얘보다 얘랑 딱 같아야 되겠어요? 살짝 커져야 되겠어요? 살짝 커야 음이온끼리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건 기하학적 분석이고 실제로는 이 영역 안에 들어와야 양이온의 배위수가 이렇게 결정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8배기가 될 때 이거보다 큰데 1보단 작아야 된다.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왜냐? 이때 참고로 양이온이 사실 음이온과 크기가 비슷하기가 자주 나타나겠어요? 잘 안 나타나겠어요? 크기가 비슷하기가 좀 어려워서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배위수 12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배위수 12는 요런 일반화에서 보통 제외를 해줘요. 알겠죠? 기하학적으로면 뭐 이렇게 1보다 작으면 8이 이럴 텐데 실제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완전히 똑같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또 이제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존재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 배위수 12는 흔히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데 그 매우 특별한 상황을 누구라고 하냐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구조에서 저 양이온 뭐냐면 양이온에 둘러싼 음이온 배위수가 저렇게 뭐냐면 12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위수 12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것만 따로 배우면 되겠죠. 무슨 말 되겠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잠깐 넘겨서 그 존재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페로브스카이트 구조가 나오죠. 페로브스카이트 요건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은 학교에서 언급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재에는 여기 있다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비율로부터 어떤 양이온이 어떤 배위수를 갖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나오느냐?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23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23페이지
23페이지 찾았어. (23페이지) 찾았어. 거기에 연습문제 20 찾았습니까? 23페이지 연습문제 20. 이 또한 경남 기출이죠. 찾았나요? 23페이지 연습문제 20 경남 기출이죠. 요거 해볼 거예요. 그쵸? 요거 해볼 거야. 요거. 자, 내가 칠판 쓰는 순간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시작. 자, 지우자. 어이씨. 오케이.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이런 그림 하나 나오죠. 자, 딱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세슘 클로라이드 구조입니다. 자, 염소는 이온가가 항상 뭐죠? 1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슘은 몇 플러스여야 해요? 알칼리 금속이기도 하니까 1 플러스겠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게 음이온이고요. 빨간색으로 그린 게 양이온일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아까 딱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 경우 베이스 얼마? 8. 무슨 말 알겠죠? 자, 베이스 8이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얘기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배위수 8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럼 뭘 해보란 얘기냐? 음이온 크기에 대해서 양이온 크기 B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세슘 클로라이드. 그럼 여기에 이제 뭘 넣으란 얘기냐면 여기에 저기에 있는 염소 음이온의 반지름을 넣으란 얘기고, 이 자리에다가 세슘 플러스의 반지름을 여기에다가 대입해 보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세슘 플러스 Cl 마이너스의 구체적인 크기도 있겠죠. 그걸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면 얘가 크기가 얼마다, 그럼 뭐다 놓고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직접 데이터가 주어지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값이 계산하면 뭐보다 커야 된다? 0.732보다는 크게 무조건 나와야 한다 를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몇 배이니까요? 8배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푸는 방식은 되게 쉽죠. 푸는 거는 30초 안에 풀 수 있다. 이렇게 논술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8배이니까 이 비율보다 크다. 근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지식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이걸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거기 두 번째 이. 자, 뭐라고 줬냐면 NABR의 구조를 예측하래요. 그럼 여기서 NABR이면 자, 소디움은 몇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1 플러스. 염소는 몇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1 마이너스. 그리고 문제에는 그 크기가 제시되어 있네요. 브로마이드 마이너스, BR 마이너스는 크기가 180 피코미터래요. 그리고 소디움 같은 경우는 116 피코미터래요. 반지름이. 아시겠죠? 문제 나와있죠? 그렇죠? 반지름은 각각 이거다. 자, 참고로 요건 뜻이 뭐예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피코라고 읽거든요. 뜻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알겠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을 피코라고 읽습니다. 아시겠죠? 뭐 여하튼 그러면 이거 어찌 풀어야 되겠어요? 어찌 풀어야 되겠어요? 바로 음이온 반지름에 대한 양이온 반지름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럼 요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116이요. 요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180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대강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대강 계산하면 0.644가 나올 거거든요. 대강 뭐 계산기도 뚱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기가 막히게도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 0.414와 0.732에 들지? 들잖아.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면 답이 몇 배이야? 6배이.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보와 지식을 외우고 있으면 점수 따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알겠어요? 이 고체 결정 구조는. 그런데 안 외우죠? 어떻게 되겠어요? 안 외우죠? 안 외우면 빵점이에요. 알겠죠? 이쪽은 외우면 100점인데 안 외우면 빵점이에요. 알겠죠? 지금 이거 풀려고 하는데 이런 거 기하구조 분석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기준이 되는 숫자들을 철저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존재비로부터 이온 결정 구조의 이온 결정 구조의 배위수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종류의 문제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아, 우리 수업이 언제부터 했더라? 12월부터 했나? 아니, 언제부터 했지? 12월부터 했나요? 네. 상당히 1월부터 했나? 아, 1월 1일부터 했나? 12월 1월부터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한 두어 달 한 거 같네요. 그쵸? 두어 달 한 거 같은데 그간 이제 여러분들 그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학교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 수업 들어줘서 감사하고 그 3월에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 좋겠어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